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나쁜 기억이 오래가는 이유. 여러분들도 나쁜 기억을 잊고 싶지 않나요? 이 나쁜 기억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어린 시절에 안 좋았던 기억을 최면을 걸어가지고 없애버리고 싶고 기억을 안 하고 싶고 그냥 내 지금 현실에 집중하고 싶은데 우리는 잠을 자려고 해도 그날 하루에 있었던 나쁜 기억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도 안 좋았던 기억이 올라오게 되고 어린 시절에 사람에 대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 공포가 생겨나는 거죠. 즉 과거의 어떤 나쁜 기억, 안 좋았던 경험, 기억들이 지금 현재 여전히 영향을 주게 되니까 삶 자체가 정말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성공학이든 자기최면이든 어떤 종교든 이런 모든 대부분의 것도 어찌 보면 이 과거 속의 나쁜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현재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기억이 왜 쉽게 없어지지 않느냐? 왜 지워지지 않고 여전히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용어인데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미완성 효과라는 게 있어요. 미완성 효과는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일을 계속 하는데 그 일이 중단되거나 실수하게 되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 일이 완수되거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리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일이 중단돼 버리거나 내가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실수를 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기분이 안 좋았거나 내가 어떤 뭔가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는 그 기억이 아주 오랫동안 남게 된다. 이것을 바로 미완성 효과라는 거죠.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요즘에 우리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근데 드라마의 그 마지막 끝날 때 어떻게 하나요? 월요일 날에 이제 드라마를 딱 했으면 점점 이제 긴박감이 생기고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점점 몰입해서 보는데 어느 순간 딱 끝나버려요. 이게 바로 미완성 효과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을 자꾸 기다리게 돼요. 아, 다음 회에는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 주인공이 정말로 죽게 될지, 살게 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그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 근데 드라마가 1부에서 딱 결론이 나버리고, 또 2부에서 딱 결론이 나버리면, 우리의 기억에 계속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뇌를 자극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흥미가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좀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남자 여자 사이에서 그래서 밀당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작정 저 사람 사랑한다고 해서 다 잘해줘 버리면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흥미나 호기심이나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안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밀었다 당겼다 하게 되면 상대방도 긴장감이 생기고 오래 기억에 남게 되면서 저 사람을 계속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서 어느 정도 당근도 필요하고 채찍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또 하나는 드라마하고 비슷한 건데 광고도 결국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광고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광고도 일종의 이제 대중에 대한 최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자꾸 그 광고를 떠올리게 해야 돼요. 자꾸 그거를 생각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광고도 결국은 완결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내가 저거를 써보고 싶다. 그런 어떤 미해결. 왜냐하면 광고를 보고 좋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심리에서 그 미완성 효과, 내 안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건드리게 됨으로써 나 이 옷 입고 싶어, 이 가방 나 갖고 싶어, 이 차 타고 싶어 하는 그런 미완성 효과를 어떤 이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저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첫 번째,
우리의 미완성 효과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죄의식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자신에게, 어떤 무언가에게 내가 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평생 내 가슴 속에 죄의식으로 남잖아요. 죄의식으로 남았다라는 것은 그게 해피엔딩이에요? 아니면 미해결된 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은 나는 누구를 만나서 정말 즐거웠다. 나 어렸을 때 정말 행복했다. 즐거웠다. 친구 사이 좋았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의식이나 어떤 답답함이나 마음속에서 미완성된 게 없이 해결돼 버리니까 과거의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데, 과거의 상처든 이런 죄의식이 있어 버리면 어떤 거냐면, 죄의식이라는 거는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계속 내가 이 죄의식이라는 미완성 효과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은 어떻게 보면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은 완성된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미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잘못한 실수나 그거를 들추어내고 자꾸 더 고통받게 되고, 그러니까 현재 삶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아쉬움이라는 것도 미완성 효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효도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남자 그 여자에게 정말로 사랑하고 잘해줬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후회가 된다. 내가 어릴 때 왕따를 당했을 때 좀 더 당당해지고 좀 더 대범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즉 과거 속에서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는 거는 여전히 그 드라마가 끝이 난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 드라마는 종결한 게 아니라 그 아쉬운 상태, 죄의식의 상태, 트라우마 상태에 남아있는 거예요. 드라마의 주인공이 어찌됐든 해피엔딩은 가장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해피엔딩은 굳이 뭐 표현할 필요가 없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비련의 여주인공은 구슬비가 내리는 곳에서 그 남자를 떠올리면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 슬픈 여주인공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기억이 여기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린 시절 왕따를 당했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나는 어떤 드라마의 지금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날 괴롭혀가지고 혼자 책상에서 울면서 두려워하고 가만히 있는 그 모습 속에 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어린 시절에 학대를 내가 당했다라면 거기에서 내가 해피엔딩이거나 아니면 이게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완성이 되지 않고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아주 두려운 어린 소년이 있고, 어린 소녀가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완성되지 못한 채 결핍된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떤 심리적인 죄의식일 수도 있고 아쉬움일 수도 있고 우리의 트라우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쓰고 있는 인생이라는 이 드라마는 완성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과거를 들춰내면서 더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과거는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그 과거의 어떤 스토리의 주인공이라면 내가 그 드라마의 끝을 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왕따를 당했는데 왕따를 당해서 난 자살할 거야? 나는 인생이 끝났어.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따를 당했는데 그 뒤로부터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만들어 줘 버리는 거. 그 어떤 건가요? 내가 저 남자를 정말 사랑했는데 저 남자가 바람을 피고 저 남자가 나를 무시해가지고 내가 버려졌는데 그걸로 내가 더 이상 스토리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비가 오는 날에 매일 비를 맞고 그 남자를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저 남자를 만남을 이제는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나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스토리를 내가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학대받은 어린 소녀가 그 골방에서 엄마 아빠 보면서 두려워하고 엄마 아빠 둘 중에 누가 싸우다가 죽으면 어쩌지? 내가 죽으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공포 속에 빠져있는 미완성의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그 상태 속에서 내가 이제는 집을 나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에게 싸우지 말라 그러든지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래 나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더 세상을 나는 긍정적으로 살고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사람들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난 살 거야.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다시 내가 건강한 성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라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드라마의 어떤 그 나쁜 기억이라는 것은 해결되지 않고 차라리 그 기억을 받아들이고 내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든 트라우마를 겪은 어린 소년이든 소녀든 그 상황을 내가 끝까지 받아들이고 다시 현재의 내가 이제는 끝났어. 그거는 과거야. 두 번 다시 너를 누군가가 괴롭히지 않도록 내가 널 지켜줄게. 더 사랑해줄게. 이제 이 드라마의 일부는 끝났어. 우리 두 번째 드라마를 쓰자. 다음 단계로 사실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아픔을 바탕으로 내가 더 성장하는 모든 것은 이런 슬픔이나 나쁜 기억이나 고통이나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일기를 쓰고 새로운 드라마를 내가 만들어주게 된다라면 이것은 오히려 더 큰 대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드라마, 우리의 어떤 생각, 기억 속에 있는 이 드라마를 완결을 지어줘야만이 더 이상 이게 나에게 큰 트라우마나 고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가 좀 어렵게 좀 방대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나쁜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잊고 싶은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그 드라마의 어떤 안 좋은 상태, 해결하지 않는 상태, 중단된 상태로 머물러져 버렸다. 그러면 이 중단된 상태를 바탕으로 더 좋은 인생 드라마를 우리가 펼치게 되면서 그를 완성하게 되면 크나큰 자아 성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나쁜 기억은 우리가 이렇게 중단되거나 실수하거나 그거를 심리학적 언어로 unfinished business, 미해결된 숙제, 미해결된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미해결된 과제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그것을 해결을 하라. 내가 이제는 다시 시나리오 작가가 되어서 내가 PD가 되어서 이 비련의 여주인공, 울고 있는 어린 소녀, 울고 있는 어린 소년, 왕따 당한 중학교 2학년 영철이 삶에 내가 들어가서 새로운 더 활기차고 긍정적이고 이 친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 완성된 숙제를 내가 해줘야만이 이런 나쁜 기억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항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제가 이런 심리적인 트라우마나 죄의식이나 이런 두려움 공포가 참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릴 때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내가 이 고통에서 사라지겠지. 막연한 기대감을 항상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내가 나이가 들면 이 고통에서 사라져서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제 경험에 의하면 이 시간이 저에게 해결해 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그 시간은 이미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그 드라마는 그 필름 상태에서 그대로 멈춰 있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새로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내 자신의 스토리에 들어가서
상처받은 내 자신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영화를 만들면서 그 어린 시절 과거에는 트라우마였고 슬픈 스토리였지만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성찰의 영화로 만들고 성찰의 스토리, 괜찮은 영화로 우리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고 내가 내 인생에서 결국은 우리는 감독이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이 드라마의 끝을 이제는 우리가 내주자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게 때로는 무조건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살다 보면 이제 새드엔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슬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런데 우리는 미완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종결을 지어줘야 된다. 내가 그 슬픈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 과거에 이 영화는 이렇게 끝났구나.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 영화를 더 각색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이 어떤 상황이 나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교훈을 주었는지, 이 어떤 트라우마나 고통이 나에게 얼마나 큰 성찰을 주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해주게 되면 이 드라마는 끝이 난다. 그러면 이 드라마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쁜 기억이 아니라 나에게 큰 교훈이 되는 거고 경험이 되는 거고 노하우가 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 다시 과거와 같은 그런 고통이나 트라우마를 잘 겪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그 고통을 다 겪었고 이 고통 속에서 내가 극복하는 법을 내가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내가 이런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이제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어떤 나쁜 기억이나 안 좋았던 기억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결국은 우리가 이 어떤 미완성된 영화를 해결해 주는 첫 번째 방법은 결국은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어릴 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평생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해결된 숙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로 인해서 불안장애에 시달리게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되고 강박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면 내가 결국은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길이 이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던져줘 버리고 버려주고 놓아버리는 길만이 결국은 완성이 되는 거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를 해야만이 이 미완성된 이 찝찝함, 이 중단됐던 해결하지 못했던 이 숙제를 내가 비로소 놓아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해피엔딩을 위해서 더 나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 가슴속에 저 사람을 놓아주고 용서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완성을 과거의 미완성을 이제 완성시켜 줌으로써 지금 오늘의 삶을 훨씬 더 괜찮은 스토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과거의 어떤 그 사람이든 누구든 우리가 속에 있는 걸 좀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는 것도 완성으로 이끄는 길이다. 그 사람의 어떤 내가 그 사람한테 당했던 어떤 가슴속의 상처나 아픔이나 그걸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화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 가슴속에 있는 미완성 숙제가 또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화해조차도 이렇게 할 수 없다라면 결국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미완성이라는 이게 하나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용서를 하거나 화해를 하거나 그러면 용서나 화해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자체를 그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결국은
중단된 이야기가 아니라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하나를 내가 수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는 수용하게 되면 내 기억 속에서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온 이것이 결국에 잠잠해지면서 결국은 편안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또한 결국은 완성이 되어 간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치유가 필요한 거기도 하죠. 혼자서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심리상담 전문가를 만나고 병원에 가서 이 어떤 문제를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상담을 받고 조언을 받으면서 이렇게 심리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며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게 되면 이 또한 이 미완성이 완성으로 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인연정리라고 제가 적어봤어요.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때로는 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결국은 그거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바꿀 수가 없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수용하고 자기 치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노력을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하고 계속 미완성으로 인해서 계속 갈등을 겪게 되고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러면 계속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방법, 이 미완성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때로는 인연 정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온전히 그냥 놓아줘 버린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집착이나 어떻게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인연 정리도 때로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가끔씩 이제 남녀 사이에 뭐 헤어지거나 부부 사이에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도저히 안 될 때는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 이혼을 한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인연을 정리해 줌으로써 지금의 내 삶을 완성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떤 자기만의 선택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우리는 또 다른 미완성이 또 생길 수 있겠죠. 아, 내가 아내한테 진작 더 잘할 걸. 아, 남편한테 좀 더 내가 더 잘할 걸. 그런 후회가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인연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완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을 때는 마지막 방법으로 인연을 정리해야 된다. 물론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항상 강의 중에 자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할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할 말을 못해요. 그러면 또 이게 어떻게 돼요? 중단이 돼버리고 나중에 이로 인해서 실수를 하게 돼요. 화가 나니까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할 말을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순간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계속 우리는 미완성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 저녁에 왔을 때 아, 내가 왜 그때 말을 못했을까? 아, 그때 내가 괜히 그냥 착한 사람 되려고 저 사람이 날 싫어할 것 같아서 내가 또 말을 못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할 말 못한 사람들은 자꾸 미완성이 계속 생겨요. 그럼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계속 머리가 뒤죽박죽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슴은 답답해지고 이제 화병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말을 못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어떤 기억 속에서 우리의 뇌 속에서 끝나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월요일에 드라마도 있고 화요일 드라마도 있고 수요일 드라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년 전 드라마, 10년 전 드라마, 20년 전 드라마, 모든 드라마가 완결이 되지 않고 내 머릿속에 뒤죽박죽이 있으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숨 쉴 틈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할 말을 해야만이 어찌됐든 내가 욕을 먹든지 내 의견을 관철시키든지 저 사람의 배려를 요구하든지 야, 너 너무 심하니까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라든지 어찌됐든 할 말을 하게 되면 이 드라마가 이 순간의 스토리가 완성이 되어진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반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 이제부터 편안하게 할 말하는 법을 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할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매 순간순간 가슴속에 완성되지 않는 그 찝찝함이 계속 남아 돌게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삶을 살아야 된다. 결국은 이 미완성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에 미완성된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다라면 내가 그거를 완성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 이 지금 이 순간의 현재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스토리를 미리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의미가 없다.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고 현재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이 어떤 스토리를 완성시키다 보면 과거에는 스토리가 설령 잘못됐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이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과거에 내가 게을렀다라면 이 완성되지 못한 걸 지금 오늘부터 부지런히 열심히 살게 되면 지금부터 내 인생의 스토리는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한다라면 지금의 이 스토리는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결국은 과거에 미완성됐던 이 스토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그런데 과거에 미완성된 스토리를 자꾸 떠올리면서 후회하고 죄의식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여기서 발목 잡혀버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미완성된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내가 미완성이 무엇인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게 미완성이 되었는지, 내 한 개인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미완성인지, 한 가족에 있어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미완성된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씩 고민을 해보고 이거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어떤 연습과 노력을 지금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해 주든지 화해를 해 주든지 수용을 해 주든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감사함을 느끼면서 놓아줄 수 있든지 내 마음속의 상처를 내가 스스로 치유해 주든지 그렇게 이거를 완성시켜 나가게 된다라면 우리의 생각은 좀 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면서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 나쁜 기억이 왜 오래 가는지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나쁜 기억이 오래 가는 이유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나쁜 기억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나쁜 기억의 스토리를 우리가 되도록 내 스스로가 도와줘야 된다. 과거의 어떤 잘못된 어떤 이 스토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다시 이 막장을 시작하는 거죠. 이 비련의 여주인공, 이 상처받은 어린 꼬마가, 놀림받았던 이 소녀가 다시 더 멋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운 또 드라마를 써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는 아주 멋진 작품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감독이 되어서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